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혹시 누군가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나요? 누구보다 강연을 잘하고 싶은데 이번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나요? 네, 그러시다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는 강연자로 당신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연설을 잘하는 7가지 법칙. 이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연설이라는 거는 누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겠죠.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고 강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강연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연설, 어떤 강연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요, 가끔 강연이나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함께 오늘은 저보다 더 훌륭한 멋진 두 분의 여성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분은 미국의 정 퍼스트 레이디인 미셸 오바마와 두 번째 분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네, 두 분은 흑인 여성 지도자로 너무나 유명한데요. 이 두 분의 연설 스타일을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께서 나도 저렇게 한번 연설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여성의 연설을 보면서 한 7가지 법칙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은 상황을 통제해라입니다. 우리는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너무나 자주 발생을 합니다. 특히 연설이나 강연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는 특히나 더 그래요. 마이크가 갑자기 안 나오기도 하고 내가 올라가는데 조명이 꺼지거나 아니면 준비한 영상을 틀어야 되는데 영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나의 강연에서, 나의 연설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생방송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고 라이브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이어갈 것인지. 먼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이 연설을 마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을 나의 통제 아래 놓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연설을 하려고 올라가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박수 소리예요. 내가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안 끝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 두 분의 여성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Okay. Thank you, Reese. What's going on? Thank you all so much. You guys, that's a command. Rest yourselves. 제스처를 사용했습니다. 워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런 제스처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대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Let me start. 이제부터 제 시간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바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You know, it's hard to believe. 조용히 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알게 되죠. 이제 강연이 시작되었구나. 여러분께서 내가 사람들의 박수 소리 계속 치도록 놔두지 마세요. 계속 기다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이 연설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인데요. 바로 서두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다음에 뭘 해야 되고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말을 더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나지 않으면 좀 어때요? 말을 더듬는 거나 아니면 말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너무 서두르게 되면 더 마음이 조급해져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이어나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요,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요. 말의 속도를 조절하라입니다. 말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누구보다도 빨리 내용을 빠르게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말의 포즈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말의 포즈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연이라는 거, 연설이라는 거는 라이브 방송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 유튜버시라서 강연을 준비하고 연설을 준비하시다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 댓글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 댓글이 올라오면 우리 어떻게 해요? 댓글 무시하나요? 아니죠. 댓글 다 읽죠. 읽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댓글에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연설이라는 거는 지금 바로 앞에 청중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설이라고 하고 강연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긴장, 그리고 나는 지금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튜브 방송과 매우 비슷합니다. 라이브 방송과 비슷해요. 사람들이 하하하 웃어요. 그러면 그 웃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궁금한 내용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강연이고 연설이에요. 라이브 방송과 비슷하고 정말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면대면이라는 거죠. 눈앞에서. 네. 이런 차이만 있을 뿐 크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도 살피고 천천히 심호흡도 하면서 떨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페이스를 가지고 그것을 조절해 나가면서 말의 속도를 조절해 보시면 내가 분명히 처음에는 떨렸는데 점점 떨리지 않고 내가 이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가벼운 농담을 하라입니다. 네, 가벼운 농담, 저 농담 진짜 못하는데요. 저도 못해요. 저도 농담을 정말 못하고 매우 진지한 사람이라. 내가 연설하려고 하는 상황, 강연하려는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 수만 있다면 가벼운 농담은 괜찮습니다. 썰렁하면 어떡하죠? 썰렁하면 좀 어때요? 사람들은 이미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기다리고 있고요. 내가 조금만 웃기려고 해도 웃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강연이고 연설하는 그 자리입니다. 미셸 오바마의 예를 한번 볼까요? These are the fine women and a few good men.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 어땠나요? 여기 여성분들이 이제 모여있는 이곳에 제가 왔네요. 얘기를 하면서 남성분도 혹시 계신가요?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웃긴가요? 웃긴 내용 절대 아니죠. 하지만 사람들이 왜 웃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셸 오바마가 어떤 내가 이 강연을 하는 그 자리를 부담을 느끼고 긴장을 하고 나만 내가 갖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웃고 우리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농담을 해도 될까요? 난 진짜 안 웃긴데?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가벼운 농담, 가벼운 그냥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시도하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강연자의 말에 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칙은요, 내 이야기를 해라입니다. 강연의 주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설의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강연을 하고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 마음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려면 무엇보다도 나의 경험, 나의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풀어낼 수 있는 경험과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와 딱 맞는 경험을 찾아내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몫입니다. 미국의 전 퍼스트 레이디가 힐러리 클린턴 지지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때 미셸 오바마는 흑인 노예들이 지은 백악관이라는 곳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한다는 사실에 감격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흑인 노예들이 지은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봅니다. 저의 딸들이 매우 아름답고 지적인 젊은 흑인 여성인걸요. 그들은 백악관 뜰에서 개들과 놀곤 합니다. 제 딸은 물론 여러분의 모든 아들과 딸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성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이 나라가 위대하지 않다는 말,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멋진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이 지지 연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고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막 돌려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바로 white and black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느낌,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돌려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악플이 달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나의 어떤 진심이 담긴 이야기,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돌아가지 않는 직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 연설을 한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다양한 여성 리더들이 어떻게 연설을 했는지 연설 방법에 대해서 적어 놓은 책인데 혹시 연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법칙은 바로 돌발 행동을 하라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터크쇼 진행자이기도 하고 연설가이기도 한 오프라 윈프리. But these shoes, look at these. These are ridiculous. You be good. 여러분도 조금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돌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한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법칙인데요. 여러분께는 분명히 시간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연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청중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연설을 그만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3시간짜리 강연을 할 때가 있고 1시간짜리 강연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30분 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마쳤다면 그리고 내가 다 전달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연설하는 법, 강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연설하는 법, 강연하는 법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이 책 제가 추천드리니까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자신감에 대해서 기꺼이 취약해지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자신감이 무언가 내가 정말 잘나서 말을 너무 잘해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말을 어쩌면 못하고 말을 더듬고 혹은 내 발음이 안 좋거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가장 잘 알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말하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누군가 앞에서 연설하고 강연하는 그날까지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